번째 항목은요. 현장 체험 학습의 비극입니다. 그 강릉에 참 안타까운 그 뉴스군요. 그렇습니다. 이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에 3명이 숨지고 7명은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된 건데요. 이 부상자 7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2명은 이제 다소 위중한 상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좀 이 소식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원인 밝혀졌나요? 일단 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 수치가 정상 수치의 7배에서 8배까지 높게 측정이 된 건데 이것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측정이 된 거니까 사고 당시에는 상당히 높은 수치였을 거다 이게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예.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확인한 바를 보면은 해당 펜션의 보일러 배기가스 연통이 지금 분리돼 있다. 이 점이 이제 확인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거든요. 어허. 그러면 이 가스보일러에서 나온 가스가 실외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통이 분리돼 있다면 그건 명백한 관리 부실 아닐까요? 이게 이제 연통이 청소가 안 돼서 그 흐름이 내부에 쌓이면 가스 배출이 어려워지고 이때 이제 연통 접속부 연결이 헐거워져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소방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관리 책임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와는 좀 별개로 강릉시가 파악한 결과 이제 해당 펜션의 건축 관련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에서는 뭐 따로 이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행안부가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원인 조사와 확인을 이제 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결과를 봐야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여행을 간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지금 수능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좀 보내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숙박비 자체는 이제 보호자 명의로 결제가 됐고 단체 숙박에도 보호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보호자 동의.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이 또 현장 체험 학습을 신청해서 여행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점을 또 확인을 했고요. 현장 체험 학습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차원에서 다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둘 중 어느 경우인지는 좀 확인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이제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황상 이제 전자의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이는 거죠. 지금 아직 방학이 시작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기 중인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학교가 허가해 줘서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호자는 동행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그 인서울 교사가 따로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호자 동반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청의 재량에 좀 맡겨져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제 의무 조건을 이렇게 부여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인 체험 학습은 통상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할 때 신청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예. 이렇게 학생 10명이 동시에 같은 곳으로 개인 체험 학습을 가는 거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수능이 끝난 상황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사찰 유전자입니다. 그 민간인 사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얘기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선일보가 또 오늘 크게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론을 폈는데요. 이 소식을 또 알아보시겠습니다. 어쩌다가 유전자라는 비유까지 등장을 했나요? 이제 이 사건을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인데요. 국정농단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문재인 정권은 민간인 사찰은 시도조차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원한 레토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뭘 보도했습니까? 이 김태우 수사관이란 사람이 작년 말에 박형철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 지시에 따라서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 씨 그리고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의 이 가상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이제 제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또 전날 이제 다른 언론을 통해서 이 지난 9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신공항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찍어내기식 감찰을 이제 청와대 지시했다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반부패 비서관이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불법 사찰도 지시했다 이것까지 다 묶어서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청와대가 해명했나요? 일단 이제 가상화폐 투자 동향 정보 수집 관련해서는 반부패 비서관이 이런 지시를 한 바도 없고 보고도 받지 않았고 청와대가 개인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추진을 하면서 이 기초 자료를 수집한 바는 있다는 건데요. 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가상화폐 관련 단체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도를 이제 이런 정보를 좀 수집한 정도이고 여기에 참여정부 관계자 일부가 지금 포함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김은경 전 장관 찍어내기식 감찰했다는 건 뭐라고 해명했나요? 이건 이제 전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부처 간 엇박자나 인사 전행 등의 직무 관련 소문에 이제 확인을 지시한 바는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흑산도 공항 승인 여부를 두고 환경부랑 국토부가 이렇게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공항철도 사찰 지시는요? 그걸 이제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 기업인데 반부패 비서관이 공기업으로 착각을 해서 이 관련해서 소문이 자꾸 나오니까 진상을 한번 파악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제 그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제 일선의 보고를 이제 반부패 비서관은 수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연일 김태우 수사관이 언론에 뭐 이런 거 한 적 있다 이런 거 한 적 있다 그러면 또 청와대에서 이건 이렇다 해명하고 며칠째 반복되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